네, 안녕하세요. 한때 미대생입니다. 오늘은 우리는 왜 연말정산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연초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제출하세요라는 요청을 받는데요. 연말정산이라는 게 귀찮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데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오늘 제 영상이 연초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,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 돌려받는 돈이 왜 사람마다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은요, 번 돈에서 쓴 돈의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하고요. 이 차이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2천만 원 정도를 썼다면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1천만 원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1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세금을 거둬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번 돈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회사가 국가에 이만큼 돈을 줬다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. 그 반면에 쓴 돈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요.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국가는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차액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. 차액을 모르니까 세율을 곱하지 못하고 세금을 명확하게 거둘 수가 없겠죠.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국가가 납세자가 쓴 돈을 개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. 그 다음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국가에게 쓴 돈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세금을 거두는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. 국가가 납세자가 쓴 돈을 개별 확인하는 게 쉬울까요? 납세자가 국가에 쓴 돈을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? 당연히 이 2번 방법이 1번 방법보다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. 이 2번, 납세자가 국가에 쓴 돈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원천징수라는 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흔히 원천징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우리가 매달 정확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받은 월급에서 쓴 돈을 빼고 세금을 내야 할 돈을 매달 신고를 해서요.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해서 매월 세금을 내야 되겠죠.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. 월급을 받았을 때 일정 소득 구간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이만큼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을 미리 정하고요.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돈을 가정을 하고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거두게 됩니다. 이걸 원천징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납세자가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을 미리 정해 놓고요. 그 나머지 돈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미리 세금을 떼가는 것. 이걸 바로 원천징수다. 미리 세금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.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을 국가가 미리 정해서 세금을 내야 될 돈에 미리 세금을 걷었는데 국가가 쓸 거라고 예상한 돈보다 내가 돈을 덜 썼다면 이런 차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?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. 국가가 쓸 거라고 예상하는 돈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쓴 돈은 이만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될 돈이 요만큼으로 늘어나게 되겠죠. 이럴 때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. 국가가 쓸 거라고 예상한 돈보다 더 썼다면 국가는 이만큼을 쓸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나는 돈을 이만큼 더 썼다면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이만큼으로 더 줄어들겠죠.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. 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고요.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국가가 나에게 추가로 돈을 주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
우리는 왜 연말정산을 하나요? 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국가가 예상한 쓴 돈과 실제 쓴 돈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요. 예상한 쓴 돈보다 실제 쓴 돈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. 한마디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. 국가가 예상한 쓴 돈보다 내가 실제 쓴 돈이 적으면 플러스 세금을 더 내는 것. 이게 연말정산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 개념인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본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라는 복잡한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. 이 세 가지 공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. 먼저 기본공제 혹은 인적공제라고 불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.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아서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과 세금을 내야 될 돈이라 예상되는 돈을 국가가 미리 정해서 세금을 걷었는데요.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 혼자 사는 사람과 자녀가 있는 사람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런 특징을 반영한 게 기본 인적 공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혼자 사시는 분들은 쓸 돈이 적을 것이다라고 국가가 예상해서 기본 공제를 조금만 해주고요.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쓸 돈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연봉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았어도 미리 쓴 것처럼 해주는 게 이 기본 인적 공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득 공제라는 건 연금을 들으셨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셨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셨다면 이 돈은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게 되는 거겠죠.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리 일정 부분을 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 연봉이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. 소득공제라는 건 이런 특수한 비용들에 대해서 연봉,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으면 연금보험을 1,000만 원 썼다고 했을 때 내 연봉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해 주는 걸 이 소득공제라고 하고요.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천만 원 소득 구간 세율을 적용받으셨던 분들이 4천만 원 소득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시게 되면서 세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라는 거는 연봉이 있고요. 실제로 쓴 돈을 계산을 하고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돈을 구한 다음에요. 실제적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진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요. 의료비나 안경을 제작한 비용이나 기부금 같은 걸 이 세금에서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내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의료비를 1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요.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야 될 세금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이 세액공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요.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기본소득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오늘 제 영상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.